경량타라에 대해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량은 진소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라는 위군자라고 하고요. 이게 진짜는 뭐 정정당당하다라는 뜻이 있고 밝게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은 소인인데 나 소인이다. 당당하게 자기가 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소인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자가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어떤 밝은 부분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으로 아닌 척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짓 자기가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자인 척 거짓 꾸밈을 하는 게 타라가 됩니다. 그래서 경량의 어떤 형은 형급, 형벌, 형상, 여기서 상자는 상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강상의 위해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파괴력이 있습니다. 경량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면 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다 된 일을 엎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타라는 화기가 됩니다. 화기. 이 화기의 뜻은 시기, 투기 이런 뜻인데 막히고 지체되어서 불리함이 오래도록 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타는 도화에 관련되어서 또 그 작동을 하는데 범수도화, 풍류체장이라는 도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범수도화는 해궁, 자궁에 그 북방이 보면 해자축 방향이잖아요. 북쪽이 원래 수, 지혜에 해당되기도 하지만은 물에 해당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물덩어리가 이렇게 서로 그 포태가 되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아이를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짝짓기와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해궁, 물이 이제 많은 궁이죠. 자궁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궁, 자궁에 탐낭이 있는데 탐낭이 또 보면 그 누굽니까? 자미, 배급을 유혹한 별이잖아요. 그렇듯이 탐낭이 도화의 성격이 있는데 해궁, 자궁에서 양타를 본다. 경량과 타라를 본다 그러면 범수도화라고 합니다. 물이, 큰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도화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궁에 탐낭과 양타가 있을 때에는 그 해, 자, 추, 그 다음에 인이죠. 인궁에, 동방의 인에 탐낭과 양타가 있을 때에는 풍류체장이라 그럽니다. 인이 나무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채자가 멋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지팡이 장자입니다. 풍류를 누리면서 멋진 지팡이를 짚고 이제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화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가 되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도화와 관련되는 뭐 차도화, 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묘라든지 함지라든지 기타 뭐 대모 이렇게 해서 도화와 관련되는 홍난천이 뭐 홍념 이런 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자궁의 탐낭이 양타를 보며 범수도화라고 한다. 인궁에 목을 해당되는 목이니까 지팡이를 떠올리면 체장이 되겠죠. 멋진 지팡이. 그래서 인궁에 탐낭이 양타를 만나면 풍류체장으로 해서 도화의 성격을 띈다. 이 이외에 양타가 무곡이라는 재성을 만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화성도 있다든가 아니면 무곡에다가 화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되게 되면 돈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곡이 노력형 부자잖아요. 그래서 재성에 양타라든지 화성이 붙으면 돈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무곡에 과격함, 흉성인 칠살이 있고 거기에 또 경량이 있잖아요. 칠살도 보면 칼에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 경량도
칼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고기 칼 두 자루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날 수 있다. 또 칠살은 그 자체로도 어떤 흉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성하고 경량이 그 같이 있게 되면 사람이 빈천해진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칠살이 있는 궁이 12운성으로 봤을 때 절지가 되었을 때 양타를 만약에 만나잖아요. 양타가 있다거나 하면 요절을 하게 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보면 안회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거문이 그 자체로도 어떤 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성에 해당되는데 경량과 화성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목매에 달아서 자살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타라가 천마를 만나면 천마는 하늘의 말로 그 역마에 해당되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차를 몰고 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말이었으니까 말이 이제 타라를 만나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절종마라고 했고 지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교통사고 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정성계 중에서 14정성 중에서 감정에 관련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천기와 천량이 만나는 기량조합, 그 다음에 염정과 탐랑이 만나는 정탐조합, 태양과 태음이 만나는 일월조합, 거문과 천동이 만나는 거동조합 등의 감정에 불안함을 주는 양타가 있게 되면 이 감정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타의 가장 큰 특징은 양타는 항상 녹존을 협을 합니다. 만약에 사궁에 타라가 있고 오궁에 녹존이 있고 미궁에 경량이 있는 경우를 제가 예제로 들었습니다. 오궁에 만약에 녹존이 있다 그러면 녹존 좌우에 항상 양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타가 녹존을 협하게 된다. 이거는 그 자미두수의 포국 방법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누구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궁에 정성이 강왕하다면 녹조만 있는 게 아니라 14정성들의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정성이 강왕하다면 양옆에 있는 양타는 이 녹존 금고를 지켜주는 경비원이 되거나 보디가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 오궁의 정성이 힘이 강하니까 양옆에 있는 협을 하는 경량과 타라를 경비원과 보디가드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이 경량과 타라가 녹존이라는 금고를 돈을 지켜주는 형태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 오궁에 있는 정성이 녹존과 함께 동궁하는 정성이 세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 하필이면 그 정성에 화기가 붙었다. 화기가 붙는다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양옆에 있는 양타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해서 돈을 이제 뺏어가 버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빈천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양타가 뭘 협기 오궁에 있는 정성이 화기가 되었으니까 협을 하는데 뭘 협을 했다? 화기를 협을 했다. 그래서 양타협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양타협기가 드러나는 효과는 재앙을 만난 것 같고 실패를 겪을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손실, 사고, 질병 이러한 형태로 양타협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궁에 녹존이 있다면 정성의 강약을 떠나서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녹존 옆에 경량과 타라라는 육살성 중에서도 가장 강한 두 개의 살성이 좌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창고, 그죠? 금고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크다.
그리고 명궁에 만약에 정성이 약한데 녹존이 있다면 이 양타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 이 양타에 의해서 자기 돈을 빼앗길지 모르니까 의심을 가지는, 그리고 의심이 항상 증폭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누구 자꾸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궁에 정성이 강하면서 녹존이 있으면 이 양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게 좋고 좀 사력 깊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명궁에 녹존이 있으시다면 항상 조심하는 게 제1입니다. 예, 오늘은 경량과 타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